교수님, 한 가지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연구 대상을 할 때, 보통 다른 선행 연구들 보면, 이제, 특정 지역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서울이면 서울, 음, 수도권이면 이제 수도권까지는 봤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 및 충청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도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수도권이면 수도권만 하고, 충청권이면 충청권만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설문지.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왜냐면 전국 단위로 표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이 다양하면 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그냥 하나 팁이에요, 선생님,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랑 충청권이 에서 이제 그냥 다 해가지고 하셔도 조금 연구 지역 범위가 그래도 좀 다양화된다는 장점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수도권이랑 충청권의 교사들의 차이 같은 것들을 같이 검증을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네. 예, 좀 차이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지역이 많을수록 조금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수집을 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 두 집단을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지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오히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더 좋죠. 다양한 지역에서 네, 가지고 저도 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연구 대상의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대요. 전체인데, 수식이 어려워서. 그쵸? 표본 선정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정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 음, 지역이 나빠서 그런 게 이유가, 네, 아니라. 이유가, 네, 그렇죠. 심오한 이유가,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라서 여러 지역이 할수록 장점입니다. 음,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의 대표님이, 한계인 거예요. 연구자들의 한계. 대표님께서 네,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좀, 이걸 어떻게 돌려 표현을 말하려고 해야 그랬죠, 될지. 교수님. 네,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그렇죠. 근무하는 그렇죠. 유치원, 그럼 본인이 편의로 근무한 한 지역,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네. 원래는 그렇게, 네, 갑자기 편의적. 속이 시원하네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설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설문지 네. 얘기까지 하면 근데 될 것 설문지에 같아요. 대해서 선생님이 제일 지금 궁금하고 박사님의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네,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네. 이게, 요인별로 문항 수가 좀 차이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좀 최대한 그래서, 맞춰보고 싶었는데, 네, 네 개, 문항 다섯 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특히 저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유아 요인은 질문이 두 개인데, 생재정적 요인은 질문이 10개라, 이런 거에 대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지, 네. 꼭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보니까 그 저해 요인이나 성공 요인으로 제시가 됐던 항목들이 저런 부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아니라 조금 아이 바깥에 있는 요인들을 더 강조를 하는. 음,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선생님. 네, 왜냐하면 유아 자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실 영유아 보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보육이나 교육에서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조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바깥 외부에 있는 환경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조력을 필요한 해서 거죠. 예, 발달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아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언급이 됐을 것 같아요. 선행 연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박사님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항목을 어떤 변수나 척도에 대한 항목의 개수가 충분히 필요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효성 타당성 검증할 때 항목 그쵸. 신뢰도 때문에 떨어 그렇죠. 그렇죠. 실효 타당도에서 안 나오면 항목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 4개는 있어야지 한 개가 제거돼도 3개 남고 3개에서 만약에 2개를 했는데 한 개가 떨어져 나가면 한 문항이 한 변수거든요. 근데 한 문항이 한 근데, 변수인 경우는 근데
대표님 보통 인식검사지는 신뢰도 측정을 안 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제가요, 약간 지금 헷갈리는 게 선생님이 어쨌든 요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덩어리화를 시키는 바람에 인식조사를 한다 그러면 실효성 타당성 검증을 원래는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변수 단위로 뭔가 선생님이 뭔가 확장될 건지 안 될 건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알아주시고 선생님 연구에 적용할 때는 아닐 수도 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게 한 요인과 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문항들을 통해서 이 변수와 이 요인을 설명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 문항짜리를 가지고 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세, 네 문항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변수와 변수 간의 문항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답이고요. 선생님 연구로 돌아와서 인식 연구는 실효성, 타당성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구 방법이 어떤 연구 방법을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지금 의문에 이제 답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신뢰도나 타당도를 보려면, 어, 이게 이제 요인으로 명확하게 묶인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쵸. 이제 뭐 요인 분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인식이나 그건 뭐 안 할 이런 가능성이 높죠. 실제 조사는 안 해요. 실조사는 안 하죠. 선생님은 안 할 그냥, 가능성이 예. 높죠. 그래서 선행 연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여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연구가 인식이나 실태조사 연구거든요. 그러면 이 신뢰도나 타당도보다는 얼마나 실제 그쵸. 장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기다 다 많이 많이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니까. 최대한 많은 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쵸. 네. 그래서 보통은 하지는 않아요. 돈하진 않아서 두 문항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아 요인이 문항 속에 많이 들어간 경우 사실 많이 없어요. 보육이나 교육 측면에서 이 검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의 뭐 놀이성이나 아이들의 뭐 또래 관계 이런 거를 아예 유아의 특성을 측정을 하는 검사가 아닌 이상은 환경적인 거를 더 많이 측정을 하고 유아 요인은 조금 그럴 것 축소되거든요. 같아요. 예, 네네. 그럴 예. 것 유아, 같아요. 특히 유아는 그래요. 네. 당연히 이런 불균형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선생님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용상. 아마 재정행정 요인이랑 교사 요인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문항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셨고 실제로 실제도 그럴 거고 아마 그럴 네,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뭔가를 하려면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다음에 교사가 특수 보육에 대한 그쵸.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중요해서 두 가지가 제일 하고 이제 뭐 그거 외에 이제 학부모 요인. 요즘은 근데 또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없다라고는 또 얘기를 또 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결과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바람직한 요인은 방향으로 저의 요인은 재정, 네, 행정 네, 요인이 가장 심하게 재정만 좀 나오는 네, 그 필요하다. 이것만 서포트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고. 네, 그런 걸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다른 것들은 선생님 뭐 혹시 설문지에 여기 대해서 보시면 이제 설문지 하시면서 설문지 설명에 선행 연구에서 이제 이 내용들 선행 연구를 그렇죠. 살펴보면 그러니까 연구 도구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화된 음, 도구라면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이제 요인 타당성, 분석의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검증을 받은 도구를 말하거든요. 타당성 검증을 한 네. 도구들. 그 네, 검증을 받은 도구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이 타당화된 도구를 쓰지 않는 경우는 근거가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을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가가 중요해서 선행 연구, 아까 우리 이제 그 성공 요인이랑 저해 요인 관련된데 선행 연구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누구는 성공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을 종합을 해본 결과 정리를 하면 유아 특성, 교사 특성,
그다음에 환경 행정, 특성, 네. 학부모 특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다르지만, 포괄적으로 예,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유아 요인에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들어. 이거를 조금 이론적 배경 그 C 파트인가 D 파트였나요, 우리? 우리 D였던 것 같아요. D였던 것 네, 같죠? D였던 것 같아요. 아, C네요. 아, C, C. C군요. 죄송합니다. C, 아닙니다. 저도 헷갈려요. 제가 썼는데도 헷갈려요. 네네. 그래서 C에서 요거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문 닫고 그쵸. 나가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쵸. 한 내용부의 패러그래프 종합을 정도로 딱 써주면 네, 완전 딱 깔끔하죠. 요렇게 해서 선생님을 종합해보면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이런 네 가지 특성들이 저엠의 성공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쓰고 그다음에 이 외에 그 하위 문항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에 나온 이런 연구에서 했던 그러니까 연구 제목을 써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여기. 아, 음, 예, 연구 제목을 써주시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을 측정한 도구였지?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독자가. 근데 연구 제목이나 이런 걸 같이 써주시면, 뭐 예를 들어, 장애 유아 통합 교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을 조사했던 누구 연구, 음,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누구 연구, 음,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음. 통합 교육을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김다혜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아, 이 내용을 다룬 연구들을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해서 이 설문 문항이 그러니까 재구성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설문을 이제 만들었다는 그죠 구성했다 구성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베껴왔다 혹은 짜집겠다라는 이미지를 좀 덜 줄 수가 있고 하여 몇 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네.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항에 대한 질문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저희가 검토하진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문항을 찾으셔야 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내셨는데 이 문항을 다시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아직 수용하기 전이시라면 박사님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참고 문항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검토를 그렇죠. 문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리고 더 좋을 수 이렇게 있어요. 예, 연구자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검토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교사 전문 교사분들이나 원감 이상 되시는 이렇게 전문가들, 그러니까 유치원 장애 유아 통합 교육을 한 10년 이상 수행하신 분들한테 내용을 검토받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도 예, 들어가면 더욱 괜찮죠. 좋아요. 굉장히 네, 좋죠. 더욱 좋아요. 네. 완전 좋죠. 한 두세 분한테 한 세 아, 분 정도 그렇죠. 예, 그렇죠. 해가지고 이 내용이 실제 이제 장애와 통합교육의 성공 저해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받아보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전문가로부터 타당도 검토를 내용 검토를 내용 받아 검토인 거죠. 예, 내용 검토를 받았다라는 게 네.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완벽하게 그냥 딱 이렇게 그렇죠. 누가 뭐 태클을 차단할 수 태클 있는 맞아 그거죠. 태클을 태클을 차단하는 차단할 수 거죠. 있는 이거 뭐 네 맘대로 했어? 막 그럼 네, 아닙니다. 아, 전문가들이 다 네, 검토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을 네, 했구나, 라면 이제 확인했습니다. 깔끔하게 그게 그러면 이제 완전 태클 없어지고, 차단이죠.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길어요, 선생님. 음. 아, 네. 인식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다. 이거는 약간 한국이 다르거든요. 나는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은 안 하는데 이러면 대답을 못 하겠죠.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에도 하나의 내용만 한 문단에도 들어가야 되듯이 검사 문항에도 내용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기다, 아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필요성은 인식한다와 인식을 태도가 두 개가 높게, 들어가네요. 예, 수용 높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은 조금 안 할 수도 꺼려지는데 있죠. 이러면 이제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내용만 들어가. 네. 그러니까 두 문항으로 쪼개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쪼갤 얘기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쪼개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수정을 하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선생님이 필요하셨던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런 것 마지막으로 같아요. 우리 이지연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제 예비 연구라든지 전문가 검토 같은 거는, 어,
논문 프로포즈를 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논문 프로포즈를 통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건지 시기가 조금 궁금해서요. 저는요, 선생님, 그냥 이건 제 개인 사견이고, 저도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프로포절 후에, 아, 왜냐하면, 프로포절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음, 지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항에 대한. 네. 근데 대신에 프로포절 자료에는 작성을 하세요.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아, 예, 이거는 기입을 하시되, 받고 가시는 것보다는 프로포절 하셔서 충분히 교수님들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선생님이 덜 번일을 힘드실 안 것 할 같아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교수님이 살짝 틀어버리면 타당도 검증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두 번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교수님에게 어렵게, 네.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시고, 대신에 이제 기입은 하세요, 선생님. 문항이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전문가, 뭐, 예를 들어 장애유아 통합교육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 뭐 1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3명으로부터 이 설문 문항의 타당도, 그러니까 필드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어, 이게 다 이거 가는 너무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네. 그죠? 학생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질문이다, 이거. 허수고 할 수 네, 있고, 헛수고일 거를, 네, 이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부탁드려야 쉽거든요. 되는 일인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했지만. 근데 그걸 두 번이라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혹시 할 수 있으시면 하면 너무 좋다 말씀드린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 검토를 해서 설문 문항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다시 예비, 교수님에게 검토를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비 연구를 진행하고, 예비 네, 연구 네, 한 맞습니다. 다음에 본 연구를 진행하면은 가장 근데 예비 이상적인. 연구가 선생님은 인식조사를 안 필요할 수 있어요. 보통 예비 연구를 하는 아, 이유는 신뢰성, 타당성 때문에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인식조사 하시는 분들은 예비 연구가 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야, 한 이게 다섯 좀 다를 수 명한테만 해봐, 뭐 있지만 이러시는 먼저 경우도 한번 해봐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네.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한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그 전문가들한테 그 물어본 내용 타당성을 검증한 게 예비조사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른 선행 연구들 조금 찾아보니까 보통 예비 연구 때 한 유치원 뭐 몇몇 선생님들한테 몇 분 해서 뭐 한 네다섯 명 정도한테, 문항이 적절한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본 연구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약간 형식, 선배들이 그렇게 썼던 거예요, 네, 그러면, 선배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정말 필요한가, 형식적인가,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본질을 말하자면 선생님이 형식적인데, 야, 학과에서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네, 학과에서 했는지 살펴보셔요. 제가 네, 그 그래서 정도 계속 선배들 비슷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셔라. 그러니까 항상, 뭐, 형식과 본질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봤던 사실 지도하다 보면 선생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 굳이 해야 될까 하는데 지도 네네네네. 해야 교수님은 되는 경우 해야 있습니다. 한다라고 하시는 네네.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쵸. 그거 중요합니다.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거니까. 졸업을 해야 하니까.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님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주원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하여튼 성공적으로 꼭 잘 완성하시고요.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있으시길 또 네. 기원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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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